안녕하세요. 화홍중학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학 A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번 단원의 제목이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양이 보존된다는 내용을 결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 두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의 합친 총량이 보존된다. 즉 보존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그 양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의 총합이 새로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 광원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에너지, 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물질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리 에너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소리 에너지라 함은 물체에서 발생한 진동이 매질인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파동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는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공기의 미세한 진동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진동하는 데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빛 에너지. 빛은 우리가 2학년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뿐만 아니라 어, 보라색 바깥쪽에 존재하는 자외선. 우리 뭐 태양빛의 자외선이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바깥쪽에 존재하는 적외선. 우리가 뭐 적외선을 쬐면 따뜻해지잖아요. 뭐 그 병원에서 뭐 적외선 치료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빛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등등등 이런 모든 빛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빛 에너지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태양이나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 원으로 삼아서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빛도 에너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하는 데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전기도 하나의 에너지니까 빛을 전기로 바꾸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보면 빛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열 에너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뜨거운 물체는 아니면 뜨거운 어떤 상태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인다고 하면은 그 물을 펄펄펄 끓이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했었죠. 열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2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체의 온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였던 물을 끓여서 기체 상태로 변화시킨다던가 그런 식의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멍멍이가 듣는데 그러려니 하고 들읍시다. 자, 다음 전기 에너지.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에너지겠죠? 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런 에너지의 한 종류죠. 예를 들어서 뭐 전구를 킬 수도 있고 선풍기를 돌릴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히터를 틀 수도 있고 전기 장판을 틀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아니 뭐 요즘엔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전기 기구의 전류가 흐르면 공급된 에너지로 빛이나 열이나 소리 등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의 형태죠. 전기 에너지. 그럼 마지막 화학 에너지는 우리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은 섭취한 음식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사용해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혹은 화석연료라는 거는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석유나 석탄을 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 이제 연료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말하자면 연소죠 연소 과정을 통해서 그 자동차의 그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것도 화학 에너지라는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것도 에너지의 종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에너지 종류들,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그런 형태와 특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화 되기 좋으니까 이게 어떤 에너지의 종류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봅시다. 에너지는 한 종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종류의 에너지에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모습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음식물을 섭취해서 화학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 뭐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운동을 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사라지진 않을까? 아니면 없던 에너지가 새로 생기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에너지 양의 변화를 살펴볼 거냐면 자동차의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여기 토이 탐구에 보면은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의 예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선생님이 요즘에 자동차에 관심이 진짜 많아서 여러 가지 막 그 자동차 모델명도 막 이건 무슨 자동차 이렇게 외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친구들 중에서도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커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자동차의 원리가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순수한 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번 자동차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 에너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공급되는 에너지와 공급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의 에너지 종류를 알아야 돼요. 공급되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차에다가 너 일 좀 해 라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자동차가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자동차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바로 화학
에너지를 공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연료를 주입할 때 뭘 주입하냐? 보통 석유, 그러니까 석유 종류 중에서도 휘발유나, 그쵸? 석유 중에서도 휘발유 혹은 경유, 요런 그 화석 연료를 제공하게 되죠. 이 화석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화학 에너지를 제공할 건데, 이 화학 에너지 제공된 거를 총 100%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에너지의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의 변환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여기 보니까 40%는 배기가스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배기가스로 방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학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게 40%. 그래서 방출되는 거는 일단은 뭐 화학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화학 에너지 40%. 그 다음에 또 30%는 냉각수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냉각수 등에 쓰이는 에너지. 그러니까 냉각수라는 거는 그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약 3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왜 자동차로 타고 가면은 엔진에서 막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도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마찰에 의한 열 혹은 소리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열 혹은 소리 에너지도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여기 썼으니까 이제 소리 에너지 뭐 약 5% 정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죠. 자동차는 어쨌든 어찌됐건 그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 에너지겠죠. 이게 몇 퍼센트냐? 25%. 그래서 공급한 화학 에너지가 100%인데 이 100%를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화학 에너지 100%가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됐는데 그 총량이 어떤지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양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40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25 하면은 전체 총량은, 총 에너지는 100%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공급된 에너지와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서로 같다. 이 말은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거나 혹은 없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정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교과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든가, 선풍기죠. 아니면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 에너지를 제공하면 이 마이크는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꾸니까요. 그 다음에 모닥불은 그 땔감에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빛과 열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바람이라는 그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광합성은 그 태양빛 에너지를 그 녹말이나 포도당 같이 그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의 전환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 모든 에너지 전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한편 헤어드라이어의 예를 다시 들고 있는데요. 헤어드라이어에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그림과 같이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도 전환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한 게 전부 다 다른 걸로 100%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급된 에너지가 1000줄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100줄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로 바뀌고 또 200줄은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드라이기 소리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250줄은 공기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공기의 열 에너지는 450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줄을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는 450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모든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1000줄이 나올 거예요. 이때 읽어봅시다. 이때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헤어드라이어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양과 같다. 그러니까 공급된 에너지가 1000줄이라면 변환된 에너지의 총 합계도 1000줄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처럼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는 변환될 때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변환과 또 보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문제들을 좀 반복적으로 풀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중단원 점검 문제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